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입니다. 하이파이클럽 랜선 시청회 네 번째는 하이엔드 모노블럭 파워앰프를 세 가지 매칭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랜선 시청회는 리뷰어 세 분을 모시고 각각 앰프별로 리뷰를 진행하는 만큼 오디오 박물관의 도슨트와 함께하는 기분으로 편안하지만 깊이 있는 시청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덴마크에서 온 하이엔드 앰프인 비투스 오디오의 SL103 프리앰프와 SM103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진행은 리뷰어 코나님께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엔드의 하이엔드로 불리우는 MSB의 레퍼런스 M500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진행은 리뷰어 염동현님께서 알면 더욱 재밌는 디테일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출시해서 국내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모델인데요. 로텔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미치의 최상급 모델 P5 프리앰프와 M8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진행은 김편님께서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습니다. 새 모노블럭 파워앰프에 대한 자세한 스펙이나 시청평은 세 분의 리뷰어분들께서 잘 담아주신 만큼 해당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리뷰어분들과 함께하기 전에 이번 시청회 시스템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소스기기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DAC라 할 수 있는 MSB 셀렉트입니다. R2R 방식의 DAC인데요. 기존의 DAC와는 그 근본이 다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정보량과 다이내믹 레인지가 인상적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오디오의 정점에 있는 DA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1억 3천만 원 정도로 아주 압도적입니다. 기본 R2R 아키텍처의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레더 DAC 설계를 기반으로 한 MSB 셀렉트는 별도의 외부 전원부인 파워베이스 2개와 8개의 하이브리드 DAC 구조로 총 8개의 모듈이 16개의 채널에 결합되어 PCM은 최대 6MHz, DSD는 무려 50MHz까지 작동합니다. 그 외에도 44.1kHz와 48kHz가 별도로 작동하는 펨토 33 클럭 완전 모듈식 설계, 고품질 헤드폰 앰프 내장 등 MSB 셀렉트는 오로지 최고의 음질만을 위한 설계로 중무장한 유일무이한 DAC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스피커입니다. 아방가르드의 26주년 기념 모델인 트리오 럭셔리 에디션입니다. 전 세계에 딱 26조만 생산된 한정판으로 출시된 스피커인데요. 아방가르드의 트리오는 이름처럼 트라이앰핑까지 가능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일반 아방가르드 트리오와는 다르게 26주년 기념 한정판 모델인 트리오 럭셔리 에디션은 독일산 오크나무를 전통적인 훈증 목공의 방식으로 가공해서 나무의 결과 질감을 살린 디자인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모든 금속 부품은 수술 장비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V2A 스틸을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가공하였고, 프레임은 장인의 손을 거쳐 크롬 광택 처리를 하여 우아한 고광택을 보여줍니다. 커넥터는 WBT 금도금 단자를 사용하였고, 내부 배선은 금도금된 순도 높은 은으로 제작된 선으로 와이어링 설계는 물론 네트워크 부품까지 일일이 선별 제작되었고, 제작 기간에만 14일이 넘게 걸리는 핸드메이드 슈퍼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등 최상의 사운드를 위하여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아낌없는 물량 투입으로 26주년 기념 모델의 가치를 높인 제품입니다. 아방가르드 트리오는 감도가 109dB에 달합니다. 감도가 높으니 300B 인티앰프만 붙여도 좋은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폰 스피커이다 보니 감도가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 그만큼 어려운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매우 예민한 스피커이다 보니 앰프가 조금만 거친 음색을 내주어도 바로 그 거친 소리를 증폭시켜버려서 앰프의 순도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 베이스 혼 액티브 서브 우퍼가 달려있지만 구동력도 매우 좋아야 합니다. 하이파이 클럽 메인홀에 넓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이파이 스피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방가르드 트리오는 이 공간을 압도하는 사운드를 여유있게 울려줍니다. 다루기 어렵지만 잘 세팅만 해둔다면 그 이상의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하이파이 클럽에서 4년 넘게 메인홀의 메인 스피커로 사용 중입니다. 앰프의 순도와 구동력을 모두 요구하는 아방가르드 트리오가 저 새 파워 앰프와 매칭해서 과연 어떤 소리를 울려줄지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케이블은 텔르름 Q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했습니다. 소리의 위상을 제 위치로 둔다는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다양한 라인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위 라인인 스테이트먼트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파이 스테이 미솔로지 트랜스폼 오디오 렉입니다. 이번 랜선 시청회를 위해서 하이파이 스테이에서 오디오 렉을 협찬해 주었습니다. 오디오 렉에 올려진 기기를 가볍게만 건드려도 매우 민감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진동과 아주 미세한 잔 진동까지 제어해주는 이 스윙 테크놀로지라는 기술로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하이파이 스테이는 바닥의 진동, 공기 중에 전이되는 진동,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진동 제어로 매우 뛰어난 음질 향상을 가져다주는 오디오 렉과 받침대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디자인과 견고함, 유연함이 돋보이는 미솔로지 트랜스폼 오디오 렉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로즈 골드 마감으로 더욱 고급스러워진 광택과 컬러로 오디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더해줍니다. 여기까지 시청의 세팅을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4회 랜선 시청의 하이엔드 모노블록 편을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네, 기존의 하이파이 클럽에서는 리뷰와 여러 가지 컬럼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와 좀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이파이 클럽에서 주관하는 랜선 시청회고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기획된 하이엔드 모노블럭 파워 앰프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파워 앰프는 비투스 오디오라는 브랜드의 파워 앰프고요. 네, 일단 이름이 비투스 조금 생소하죠. 비투스는 이 비투스를 설립한 대표인 한스 올레 비투스의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거고요. 한스 올레 비투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이 비투스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첫 번째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한 8년 정도 후에 첫 번째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한스 올레 비투스 같은 경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와 실험들을 거듭하면서 이 제품을 데뷔시키는데요. 실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엄청난 그 음악 매니아였고요. 그리고 오디오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노르웨이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우리한테는 뭐 DAC 칩셋이나 이런 걸로 유명한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투스가 결국 발매내는 그런 출시한 제품들은 프리앰프, 파워앰프, 그리고 나중에 인티앰프, 그리고 포노앰프, DAC, 그리고 CDP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제품군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제품은 SM103이라는 파워앰프예요. 전체적으로 비투스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최상급으로 마스터피스가 있고 그 아래에 시그니처, 그리고 그 밑으로 레퍼런스, 이렇게 세 개의 라인업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그니처 라인업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모노블럭 파워앰프는 시그니처 라인업의 최상위 파워앰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바이폴라 그 트랜지스터를 쓰는 트랜지스터 파워 앰프인데, 그 트랜지스터 앰프의 증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A 클래스, AB 클래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비투스 SM103 파워 앰프는 A 클래스 증폭과 AB 클래스 증폭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오디오 매니아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 아날로그 파워앰프의 증폭 방식이 A 클래스예요.
근데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일괄 증폭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전류를 흘려야 됩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온기 있고 굉장히 투명한 이런 소리를 내주지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리고 실제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기도 한데 상당히 뛰어난 그 음질 때문에 예전에도 뭐 수십 킬로, 뭐 100킬로가 넘는 그런 거함들을 개인들이 사서 사용하기도 했었죠. 이런 A 클래스의 음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반대로 열이나 전기세 같은 이런 단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만든 설계 방식이 이제 AB 클래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앰프들은 대부분 AB 클래스라고 보면 맞거든요. 근데 한솔레 비투스 같은 경우는 이 비투스 앰프를 만들면서 오디오 파일들이 가장 선망하는 A 클래스 증폭을 일단은 구사하고요. 대신 전기료나 이런 열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AB 클래스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원부 같은 부분에서도 좀 특별한데요. 일반적으로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죠. 근데 그 비투스 같은 경우는 이 전압 변동률이 좀 더 작은 UI 방식의 그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 외에 그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바이폴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A 클래스 증폭을 하기 때문에 풀 밸런스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한 좀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운드 모드라고 하면은 뭐 극장 모드, 뭐 클래식 모드, 어떤 뭐 서라운드 모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모드들을 일반적으로 올인원 뭐 앰프들이나 올인원 스피커라든가 아니면은 홈시어터 리시버 이런 곳에서 이제 구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그런 사운드 모드를 만들 때 그 디지털 도메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투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내부에서 조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런 구조라든가 이 설계 컨셉에 대한 그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운영상의 어떤 그 묘미랄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A 클래스와 AB 클래스 그거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클래식 모드 그리고 락 모드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가지의 그 사운드를 자신이 직접 조작해서 좀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묘미가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성능과 음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비투스의 어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을 제가 살펴보니까 유럽에서는 타이달이나 빈베르그 그리고 에스텔론, 에스토니아의 국보급 또 스피커죠. 그 외에 또 마르탱 뭐 이런 같은 스피커들 이런 것들과 많이 좀 매칭이 돼요. 주로 이제 아큐톤 유닛을 쓴 스피커들인데 꼭 아큐톤을 사용한 스피커와 뭐 매칭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매지코 M2라는 스피커와 매칭해서 들어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상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혼 스피커와 좀 매칭을 시도해 봤어요. 아방가르드 트리오 XD 럭셔리 에디션입니다. 이 스피커는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 베이스 그리고 별도의 액티브 우퍼가 함께 이제 구성된 그런 스피커인데요. 굉장히 대형 스피커죠. 그래서 이번 시청 공간은 가로가 8m, 길이가 12m 정도 되는 하이파이 클럽의 메인 홀에서 진행하게 됐고요. 기본 그 세팅을 살펴보면 일단 소스 기기에 웨이버사의 W 코어를 룬 코어로 활용했고요. 소스 기기 중에 이제 DAC는 MSB 셀렉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프리앰프로 들어가는데요. 프리앰프는 파워앰프와 마찬가지로 비투스의 SL103 프리앰프로 연결을 했고요. 파워앰프는 오늘 주인공인 SM103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그 제품이 스펙이나
뭐 빌드 퀄리티가 훌륭하다고 해도 소리가 좋지 않다면 다 무주공산이겠죠. 일단 비투스 파워앰프를 아방가르드 트리오 XD 럭셔리 에디션에 매칭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시그널 대비 노이즈가 굉장히 낮은 앰프다. 저는 사실 그 아방가르드 이 스피커에 여러 가지 앰프들을 많이 물려봤는데 SMB가 상당히 떨어지는 앰프 혹은 SMB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앰프 그런 거를 물렸을 때 이 스피커가 그 앰프의 그런 어떤 성능들을 굉장히 그 명확하게 표현해줘요. 능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노이즈가 조금 있어도 상당히 크게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투스 이 SM103 모노블럭 앰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를 가까이 대야 좀 노이즈가 들릴 정도로 상당히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그런 앰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앰프 세팅은 A 클래스로 세팅하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컬 곡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리뷰할 때도 많이 듣는 음악이거든요. MB송의 Little Black Lake 이 곡을 들어보면 보컬 그 중역대가 상당히 온기가 느껴지고요. 상당히 맑으면서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그런 표현력이 상당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노래 제목처럼 마치 검은 호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깨끗한 배경,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청취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방가르드 스피커가 109dB 정도 되잖아요. 109dB 정도 되고 상당히 그 능률이 높은 만큼 그 앰프 매칭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스피커인데요. 이 스피커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앰프 매칭에 있어서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진공관 앰프로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트랜지스터 앰프, 대출력 앰프를 물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좀 껄끄럽고 딱딱한 그런 좀 듣기 힘든 그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비투스 앰프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보면 그 음결이나 밀도감 그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요. 딱딱하지 않고 좀 유연한 그런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그 A 클래스 100W고 AB 클래스로는 이제 150W인데 이번 시청에서는 100W급 이제 A 클래스로 작동하게끔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좀 들어본 곡은 올라퍼 아르날즈와 앨리스 사라우트 두 사람이 연주한 곡인데 쇼팽의 녹턴을 들어봤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피아노가 상당히 묵직하고 강하게 시작되는데 굉장히 뭐 딱딱하거나 뭐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바이올린 음색 표현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이 1700년대에 제작된 빌레모트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인데요. 잔향 표현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런 잔향의 그 위에서 온도감이 풀풀 풍기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악기들의 어떤 아티큘레이션, 소리의 강약, 세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앰프는 아주 빠르게 뭐 저역을 강타하거나 뭐 이런 좀 특성 대신에 좀 아주 부드럽고 탄력적으로 저역을 제어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제가 리뷰할 때 많이 들었던 곡들을 몇 곡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브롬버그의 곡들 그리고 밥 딜런의 Man in the Long Black Coat 뭐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저역 쪽 베이스 기타 악기들의 표현력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 육감적인 탄력적인 그런 저역 표현들이 돋보이고요. 비교를 해서 설명하자면 뭐 브라이스턴이나 코드 이런 속도감 위주의 앰프와는 좀 반대편에 서 있는 앰프고요. 대신 그 악기들의 어떤 강약 세기는 상당히 그 컨트라스트가 높고 그래서 아주 부드러우면서 타격감이 훌륭한 그런 저역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성에서 하이라이트가 됐던 부분은 송광사의 새벽 예불이라는 그 곡인데요. 이 곡을 들어보면 이 아방가르드 트리오 XD가 이제 베이스 혼까지 있거든요. 액티브 방식이고요. 이 곡에서 거의 그 미드 베이스와 저 액티브 서브퍼가 완전히 마치 그 자체로 그 북이 된 듯한 굉장히 빠르고 아주 묵직하면서 질감 있는 그런 저역을 들려주었습니다. 비투스 오디오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그 명성을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매직코어와 그 매칭, 그리고 이번에는 아방가르드 이 혼 스피커와의 매칭에서 또 한 번 놀란 파워 앰프입니다. 기존의 가장 이 아방가르드 스피커와 가장 좋은 매칭을 들려주었던 게 덴다고스티노 최상위 파워 앰프였는데요. 이번 비투스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능적으로도 A 클래스와 AB 클래스 이 증폭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클래식 모드와 락 모드까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한 4가지의 그 세팅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음질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파워앰프는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한다면 훨씬 더 이 제품의 엑기스를 좀 더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하이엔드 모노블록 파워앰프 첫 번째 시간으로 비투스 모노블록 파워앰프 SM103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단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살짝 뿌려드릴게요. 네. 또 두드려주세요. 네. 너무 진하면 그러니까 네. 몇 개 갈게요. 네. 청음 쪽으로 갈 때 이제 처음에 좀 그 뭐 어떤 거랑 매칭했나 뭐 그거 설명하고 조금 풀어졌다 텐션이 약간 상당히 풍부하게 잘 아직 잘 안 나오네. 힘든 시간이다.